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코로나가 좀 더 많이 심해졌죠. 그래서 이번 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만나 뵙게 됐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조금 좋아지면 다시 또 여의도 가서 직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뭐 지난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작업해서 이제 올려드린 화면 중에서 제가 좀 종목 상담 좀 댓글을 좀 올려봐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작가님한테 좀 전달받았는데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오늘 시장 브리핑하고 뭐 전략 같이 드리고 난 이후에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코스피 시장 다 모두 좀 약세로 좀 마감했었던 모습이었죠. 어제 뭐 미국 시장 좀 반등해서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양호하지 못한 흐름,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은 좀 순환 반등, 또 반대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약세,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졌었고요. 뭐 종목들 본다라면 이제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실적이 좋았던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오늘 조선주 일부가 좀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뭐 대형주, 특히 대형 반도체주들은 좀 약세 흐름을 보인 반면에 뭐 낙폭 과대 속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부각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좀 반등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섹터주들의 좀 각계전투 현상이 조금 더 이어졌고요. 뭐 2차 전지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소재주들이 조금 일정 부분 좀 순환 조정 들어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반면에 뭐 긍정적인 뭐 내용을 계속 발표해주고 있는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오늘도 초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친환경 테마가 상당히 좀 강세죠. 탄소 배출권,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이제 수소 쪽도 이제 수소 로드맵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수소 진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 수소 관련주들도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뭐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던 항공주들도 오늘 아시아나 항공, 뭐 대한항공 좀 반등에 나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또 약세 관련해서 좀 보신다라면은 오늘 뭐 휴젤이 이제 삼성물산의 뭐 인수 부인으로 인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메디톡스도 뭐 미국에서 소송과 관련된 칼더마서와 관련되어 있는 소송 관련해서 좀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따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는 오늘 뭐 두산 밥캣, 뭐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 이제 특히 뭐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재상장 거래되면서 좀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일단 뭐 강하게 오른 모습, 두산 중공업은 오히려 좀 반대로 빠진 모습이죠. 비율대로 이제 조정을 해서 좀 나눴었는데요.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는 상당히 좀 강하게 오르는 좀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1,780명대 이상 나오면서 또 소비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 뭐 소매 유통주들, 또 뭐 음식료주들, 이런 부분들 좀 일정 부분 좀 약세가 좀 진행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가 조금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유가가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 뭐 물론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안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뭐 2분기 피크아웃 우려감이 조금 감소되는 흐름.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수소 쪽에서 이제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뭐 대한유화,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 흐름을 좀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엔터주들 중에서는 뭐 어제 많이 하락했었던 YG 엔터가 실적 기대감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오늘 좀 호재가 있었던 뭐 TNL 바이오팩 같은 경우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뭐 네이처셀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 또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첫랩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바이오 섹터주들은 정말로 좀 각계전투 양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테마 섹터 쪽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는 뭐 가장 뭐 강하게 갔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었었는데요. 오늘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었고, 뭐 알체라, 그 이후에 또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강세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뭐 새로운 메타버스 관련주로 올라온 종목들이 이너뎁인가? 네, 아까 보니까 그 종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나무가, 이런 부분들도 좀 3D 카메라 이런 쪽에서 조금 기대감이 좀 나타나면서 차트가 조금 만들어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5G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선전하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받는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일단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바닥을 잡아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은 좀 혼조세,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약간 낙폭과대주 개념에서의 좀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좀 강세 흐름이 두드러졌던 모습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뭐 여기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다 강세 흐름이죠. 보시면 이제 중국도 올랐고요. 뭐 심천지수, 상해지수 다 올라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미국 시장은 어저께 뭐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었고요. 국내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되는 모습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방어 주적이지만 뭐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 앞으로의 MSCI 지수에서 수급이 조금 약간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급락세도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편입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다시 또 강세로 좀 만들어지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시장이 좋지 못한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만 이제 납폭과 대주들은 일정 부분 좀 순환 반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원달러 좀 많이 올라온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155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가도 소폭 올라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에 대한 기대감, 뭐 1일당 40만 배럴이죠. 그 부분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장 초반부터 이쪽 수급 보시면은 개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닥과 거래소 시장에 강하게 매수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의 강세를 좀 기반으로 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요.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는 모습, 특히 이제 선물에서 강한 매도세가 외국인들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세,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요. 오늘 연기금도 거래소 상당히 좀 많이 팔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요. 순매수 쪽에서는 뭐 코스닥 조금 매수하는 모습이고, 고객 예탁금도 다시 좀 감소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조정과 낙폭과대의 반등, 그 다음에 실적 발표에 대한 반등,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진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우러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오늘 본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바이오섹터주들의 좀 각계 전투 현상, 그 다음에 실적 관련돼서 실적 발표한 종목들의 좀 강세, 이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졌고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파업을 좀 안 할 것 같죠.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우려했었는데요. 이번에 좀 파업을 안 하고 잘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찬반 투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으로 오늘 중소형 부품주들이 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인 부분들도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건설주도 좀 반등에 나선 모습도 일부 좀 포착이 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컨텍츠주 일부, 납폭과대주 일부, 코스닥의 바이오, 뭐 이런 쪽에서 좀 순환매가 나왔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2차전지와 소재 섹터주들의 좀 조정이 이어졌다. 다만 그 안에서도 실적이 되는 종목들의 강세는 상당히 좀 강했다. 특히 뭐 해성 DS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적을 등에 업고 상당히 좀 강한 흐름 이어갔고요. DB 하이텍도 잘 버텨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사실 뭐 2차전지 장비주들도 좀 많이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수소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었었는데요.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몇 개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 제가 예전에 뭐 메디톡스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말씀 다시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저 때문에 사셨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좀 하락했기 때문에 저도 뭐 상당히 조금 뭐 부담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차트는 그때 그려드렸던 그대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25만원대 부분이 분명히 좀 저항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직전 고점 저항을 받은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나온 뉴스가 어떤 뉴스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이제 액상형 보톡스죠. 이노톡신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특허 중에서도 이제 롱 레스팅 기능, 그래서 식물성, 그러니까 동물성 배지가 아닌 다른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비동물성 배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액상형 보톡스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좀 피부에 이제 들어갔을 때 존속 기간이 상당히 좀 길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유럽의 이제 갈더마사가 미국에 보톡스 좀 진출하고 싶었는데, 그 액상형 보톡스 진출하고 싶어서 계속 허가를 신청했는데 메디소스 특허 때문에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 특허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갈더마사가 소송을 건 거죠. 그 이제 그 동물성 그
배지를 사용하지 않고 뭐 메디톡스만의 그런 뭐 기술로 만들어낸 그런 이노톡신 액상형 보톡스의 그 롱 레스팅 기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허 무력화 소송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받아들여진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래 지속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특허, 이런 부분이 뭐 특별하지 않다라는 뭐 이유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무력화됐다라는 건데, 뭐 기사는 상당히 좀 자극적이더라고요. 뭐 미국에서 뭐 제품을 못 팔 수도 있겠다라든지, 뭐 특허에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서 또 뭐 예전에 과거 대웅제약과의 뭐 소송을 조금 상기시킬 수 있는 막 자극적인 기사들도 있고 제목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회사에서 얘기를 올렸습니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제품을 판매하고 뭐 임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뭐 특허가 무효화 된다고 해서 내가 못 파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팔고 있는 거지만 그래 비슷한 거 너도 팔어,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칼더마도 나도 저거 좀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상태인 거지, 메디톡스가 갑자기 하던 영업이 안 된다거나 뭐 못 판다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25만원대에서 막혀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었고요. 지난번에 보시면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었죠. 이렇게 나와서 21선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21선을 잘 지지받고 있었는데요. 가장 기술적인 분석할 때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었었냐 하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1선, 네, 여기 61선과의 이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61선과의 이격인데, 이 부분에서 버티고서 그냥 가주면은 급등해주면 좋은 상황이었겠죠. 왜냐면 여기서 급등해주면은 61선도 따라 올라올 테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이격이 좀 많이 컸었던 상태여서 여기서 계속 버티기에는 이 61선이 화끈하게 따라 올라주는 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61선을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21선을 밟고서 더 강하게 올라가면 지금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악재가 터졌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그 악재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이렇게 주가를 엄청나게 급변동시킬 만한 악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못 올라가니까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서 61선을 찍으면서 이격을 줄여준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조정은 왔지만 제가 이게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아마 요 구간대였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수준까지 거의 왔다가 지금 다시 오늘 뭐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감이 된 상태인데, 수급만 보시면은 이제 연기금은 계속 꾸준히 사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급락을 이용해서 사모펀드하고 투신권, 보험권도 다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꾸준히 했었죠. 여기 보시면 23만원대 좀 많이 사고요. 계속 23만원대 많이 샀네요. 여기 22만원 부근에서도 샀고요. 오늘 뭐 손절 매도, 내지는 뭐 공매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공매도를 보시면 오늘 공매도 수량이 36,000주 정도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이 수급에서 요 중에서 36,000주 정도는 공매도란 얘기죠. 실질적으로 매도도 있겠고요. 또 뭐 손절매가 일단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변동성을 그렇게 좀 우려해서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메디톡스는 항상 소송과 관련된 잡음이 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급등락이 있었습니다만은 요번에는 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 소뚜껑 보고 놀랜다, 뭐 요런 정도의 이슈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메디톡스는 추가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25만원을 강하게 돌파해야지만 된다라는 점, 이 점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오늘 찍었던 저점 딱 19만 6,300원이라고 찍혀 있죠. 이 가격대를 단기적인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요 주가 정도, 뭐 개인적으로는 21만 원대는 계속 좀 안 깨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20만 9,500원이죠. 21만 원이나 뭐 진배 없습니다만은 지금 차트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21만 6천원, 뭐 21만 5천원 요 정도 다시 좀 거래량 붙여주면서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많이 변동성이 있었던 뭐 특징주,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조금 볼까요? 오늘 뭐 휴젤 같은 경우는 뭐 삼성물산 인수 부인하면서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제가 제 화면을 보고 있는데 좀 특징주를 볼까? 오늘 좀 카카오가 조금 많이 빠진 모습이죠. 카카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는 상당히 좀 강한 편인데 카카오는 상당히 조금 힘든 흐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잘 중심선을 뚫고 이렇게 위로 못 가고 계속 아래로 밀리면서 21선 밀리면은 좀 한 번 더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1선이 이제 우상향 하던 게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죠.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될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 보신다라면은 14만원 정도는 일단은 지금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카카오의 지지선은 한 14만원 정도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은 제가 생각할 때 아직 21선은 내려오진 않았지만 개파락한 가격대가 있는 15만원에서 한 15만 5천원 사이, 네, 15만 5천원 사이 정도, 15만 7천원 그 사이, 요 정도가 좀 저항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지받았던 가격대에서 원래 보통 차트를 분석할 때 이렇게 지지가 되던 지지선이 이탈되면은 그게 올라갈 때 저항선이 되고요. 저항선이 뚫리면 이제 그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거래까지 실리고 카카오가 빠졌는데 뭐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가 좀 상장이 지연이 됐죠. 여러 가지 좀 금융당국에서 고평가 논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다시 또 이제 지연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자금을 좀 끌어와야 되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소실되면서 카카오의 좀 하락세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도 좀 실렸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도 많이 실렸고, 음봉에다가 거래도 이렇게 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어제 저점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점과 오늘 음봉의 중간선 정도, 네, 요 정도 되겠죠. 네, 요 가격대 정보를 다시 강력하게 회복하는 시점이 뭔가 좀 변화의 시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격적으로는 한 14만 한 8천원, 9천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가격대 좀 넘어서는지를 좀 보유하신 분들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14만원 부근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은 좀 유효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반등 시도에서 14만 8, 9천원에서 계속 막힌다. 그러면은 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14만원 부근에서 기다리고, 만약에 먼저 14만원이 오면은 14만원 부근에서 매수해서 뭐 14만 8, 9천원에서 막힐 때 단기 트레이딩 매도, 뭐 물론 이걸 뚫어준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15만 5, 6천원 부근에 최대 저항대 설정해 놓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21선이 꺾였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 때 21선을 살짝 깨서 제 고객분들한테도 16만원이 깨질 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최대 저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만 5천에서 한 16만원 사이라고 좀 러프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 가격대를 앞으로 향후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카카오는 좀 계속 뭐랄까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 봐주시겠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좀 봐드리면, 오늘 기금도 많이 팔았죠. 사모펀드, 투신, 보험권 모두 매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도 거의 9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수급적인 부담, 그래서 오늘 좀 최대 거래량이 실리기도 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동안 좀 강하게 달려왔던 카카오의 브레이크가 좀 걸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수급적인 부담을 조금 떨어내는지 여부를 향후에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도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네이버는 그때 43만원대를 좀 강하게 지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42만 8천원에 좀 마감이 된 상태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녹화를 하면서 제 컴퓨터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이 한 10만 주가량, 뭐 연기금도 한 3만 6천 주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한 케이스죠. 네이버는 사실은 이번에 좀 잘 가면은 좀 많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의 조정이 뭐 앞으로 어떻게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21선과의 살짝 이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42만원 정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지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 43만원대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챙겨서 봐주시는 전략이 뭐 카카오와 비슷한 네이버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큰 특징주들은 아마 좀 급락 쪽에서는 이제 메디톡스, 뭐 휴젤이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카카오도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챙겨봐 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SK 머추럴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뭐 2차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주들, 최근에 트렌드가 2차전지 소재 진출이 너도나도죠. 증설도 너도나도, 2차전지 소재 진출도 너도나도.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은
네. 고려아연도 보신다면은 2차전지 소재,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한다 그러면서 지금 급등 이어가고 있죠. 정말로 무거운 종목이었었거든요. 정말로 무거워서 50만 원은 절대 못 들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금호 아니죠. 고려아연도 지금 2차전지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올라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저점을 높여왔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고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줄을 좀 잘못 그었는데 아무튼 고점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 2차전지 소재를 하겠지만 LG 에너지 소재를 하겠지만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2015년도 때 2016년도 때, 그다음에 다시 또 2017년도 때, 2018년도 때까지 해서 역사적인 고점은 55만원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 55만원을 어떻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지선은 뭐 누가 봐도 뻔한 40만원이 향후에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되겠고요. 최근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간에 그어지는 여기 한 45만원, 6만원 요 부분을 지지선으로 단기적으로는 설정해 놓고 고려아연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 좀 여기서 그 이슈가 나오면서 갭 상승을 해서 요 갭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저는 항상 좀 남겨진 갭은 꼭 나중에 꼭 메꾸러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좀 차트를 보는 사람이라서 뭐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이 갭을 단기간에 좀 메꾸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여기 보시면 48만원 정도 보이시죠? 여기 48만원 정도가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짧게 보면은 단기 최대 지지선이다 라고 생각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국내의 소재 업체들 그다음에 화학업체들, 뭐 정유업체들 모두 다 수소라든지 2차전지 소재라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끼고서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뭐 물론 먼저 시작한 기업들보다는 좀 뒤처질 수 있겠지만 뭐 큰 돈, 자본금을 가지고서 쫓아간다라면은 또 역시 또 금방 쫓아갈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산업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쟁자가 많이 생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기존의 소재 업체들한테는 멀리 봤을 때는 좀 리스크 요인도 될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그만큼 시장이 커지니까 우리 같이 좀 나눠 먹자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랑 외국인 팔았지만 기금하고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아연은 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 특징주 제가 보는 것 중에서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좀 찾아보면은 몇 개가 좀 보이는데 뭐 대충 좀 큰 종목들을 해드렸어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좀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이 뭐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을 거를 알았는데 이미 봐버렸다. 안 좋을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오늘 실적을 발표하니 악재가 해소됐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유가도 소폭 좀 반등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판재료가 이제 인상이 되다 보니까 마진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왔었던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해소되려면은 결국은 나중에 뭐 철강 후판 가격 좀 내려가야 되겠는데 그럴 기미가 아직까지는 좀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현대미포조선, 뭐 한국조선해양 좀 둘 다 강하게 좀 반등을 했던 모습입니다. 최근에 철강주 약세도 보시면 이제 포스코도 뭐 약하고 뭐 그 외에 뭐 기타 칼라강판 업체들도 좀 약한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뭐 역시 이제 철근 가격들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부담이었었다라는 그런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있으니까 철강 관련해서는 뭐 그런 리포트들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특징이었던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봐드렸는데요. 뭐 소비주들은 조금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래도 저는 뭐 신세계를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뭐 최근에 신세계라든지 뭐 실적이 월등하다라고 알려졌던 호텔신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코로나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음식료로만 놓고 본다라면 최근에 수급은 뭐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농심 이런 부분들이 좋았죠.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꼭 먹어야 되는 것들이 좀 연기금의 수급을 좀 이동시켰고요. 오히려 기존에 뭐 이렇게
하이트진로라든지 롯데칠성이라든지 뭐 신세계, 호텔신라를 샀던 연기금들이 최근에 조금 발을 뺐습니다. 수급들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뭐 결국은 기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술은 안 먹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백화점 안 가도 되는 부분이겠고, 그 다음에 뭐 면세점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의 수급이 뭐 이쪽 해당 섹터 쪽에서는 좀 많이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섹터주들은 뭐 최근에 보시면 이제 꼭 궁극적으로 실적이 기반이 되어서 강한 종목들도 있지만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이 부분 좀 악재가 되는 종목들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신세계, 호텔신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믿었는데 이번에 조금 조정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어도 1000명 아래로 다시 좀 강하게 내려가는 현상, 이런 흐름들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신세계 같은 경우 휴젤 인수를 포기했다고 해서 이제 좀 돈이 안 들어가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돈보다 더 심한 코로나 확산이 좀 더 강타를 매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직까지 추세 하단은 강하게 이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때 그어드렸던 가격대 부근 한 27만원 정도를 좀 지지선으로 종가상으로는 계속 조금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보시면 일단 21선은 이미 좀 꺾여 있는 상태에서 약간 반등 시도하다가 다시 되꺾인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일단 지금 뭐 짧게 봐드리면은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죠? 빠지다가 약간 반등 시도하다가 다시, 요게 지금 일단 플랫해지기만 하면은 뭐 그닥 나쁘진 않은데, 플랫해지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은 21선 터닝 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61선이 아직까지는 좀 하락선으로 전환하지는 않아서 기회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M&A, 그죠? 그다음에 증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FNF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테일러메이드 인수 전에 이제 SI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에 좀 투자를 하고 새로운 뭔가 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뭐 최근에 코엘 패션 같은 경우도 뭐 택배 업체 인수하는 부분들로 주가도 많이 올랐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시장의 화두가 이제 위기에서 좀 뭔가 몸집을 키우는, 글로벌하게 좀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M&A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설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신세계는 그런 쪽에서 좀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으려다가 포기했다라는 점에서 뭐 점수를 조금 덜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소비주들은 시간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 기금이 좀 매도를 하고 있죠. 예전에 제가 32만원대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까지는 많이 샀었었는데 지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또 뭐를 볼까요? 뭐 특징적인 섹터별로 한 종목씩을 조금 봐드리는 게 좋겠죠. 뭐 그렇다고 뭐 막 오늘 많이 올랐던 막 바이오 주식들 막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근데 조금 지금 시장 흐름상으로는 낙폭과대 바이오 주식들의 좀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요새 보면 진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많더라고요. 첫넷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금 차트 보시면 거래량도 싫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회사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비피도도 저희 연초에 뭐 기업 IR도 막 듣고 뭐 유산균도 막 선물 받아서 먹어보고 그랬었었는데 주가가 전혀 안 움직였었거든요. 작년 말 저희 이렇게 IR 하고 있을 때 이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말고 또 내려서 역시 그랬었는데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좀 뭐랄까요, 요새는 좀 코로나 때문에 면역 관련되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좀 알게 모르게 많이 간 종목 진짜 많습니다. 뭐 TNL 바이오팟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주가 장난 아니죠. 오늘 뭐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긴 했습니다만은 주가가 정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안 좋아 해도 가는 거는 좀 계속 가는 흐름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조금 자리 잡고 가는 바이오 종목들, 좀 바닥권 종목들이 좀 몇 개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뭐 여기서 직접 좀 언급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혹시 나중에 혹시 연락 주시면 같이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좀 코스닥도 좀 흐름을 만들어가고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오늘은 뭐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ABL 바이오라든지 오스코텍이라든지 삼천당 제약은 오늘 조금 올라왔네요. 제 컴퓨터를 보느라고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바이오 섹터주들 쪽으로도 낙폭과대가 워낙 많아서 시장은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보는 흐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른 종목 하나 더 볼까요? SK 머티리얼즈. 아이고, 이거 제가 저거 잘못 누르네요. 자꾸 SK. 아이고. 네, SK 머티리얼즈도 역시 SK 이노베이션과의 협업 관계가 더 강화되면서 네, 보시다시피 강세 흐름. 2차전지 소재 쪽을 하는 업체들은 다 최근에 좀 강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무거워서 33만원에서 계속 횡보하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좀 수급면에서는 외국인 계좌를 좀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고점 갱신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비슷한 류의 가스 업체들도 따라서 올랐었는데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세미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이 들어간 모습이지만 그래도 계속 눈여겨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스 관련된 공정가스들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 케이스로 좀 활용이 될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공장 투자가 좀 지연되면서 국내 이제 P3 라인 활용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국내에 있는 소재 업체들한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죠. 아무튼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추세 좋은 모습이고요. 특징주로 좀 봐드리는 건데 한 30만원 정도가 이제는 뭐 초강력 바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뚫린 직전 고점 부분이 37만원대 부분이 이제 좀 지지선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은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때가 어떤 면에서 보면 무섭지만 또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 좀 갭이 있어서 40만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점, 뭐 단기에 온다 안 온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40만원 정도까지 조정이 왔을 때 좀 수급을 보시고 뭐 SK 머티리얼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챙겨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요새 목표가 뭐 50만원 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40만원대 초중반인데 목표가 50만원이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서 항상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 올릴 때 항상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는 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치까지 다 땡겨서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증설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증설을 하면 그 증설하는 만큼의 캐파가 돌아온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완공이 되면 한 3, 4년 뒤에 뭐 2, 3년 뒤에 완공이 되면 그때 생산할 수 있는 풀 캐파로 계산을 해가지고 막 멀티플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딱 나오고 주가도 또 그에 맞게 올라가고, 결국은 미래의 기대치가 한꺼번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2차전지 소재 섹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뭐 최근에 증설 발표한 첨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LNF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다 소재 업체 중에서 출중한 기업들이지만 주가가 급등하면 또 급등하는 만큼 이격 부담에 대한 매물이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은 계속 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에코프로 BM도 볼까요? 요새는 에코프로 HN이라 에코프로가 많이 좋죠. 폐기물 관련된 거, 뭐 탄소 관련된 거,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오히려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HN,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최상의 그룹인 것 같아요. 뭐랄까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잘 맞는 그런 최상의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한 상태 속에서 아직 고점이 다시 돌파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하지만 이제 지지선은 여기 딱 아래 꼬리가 달려 있는 부분들 26만원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어제 저점권인 26만원 부분을 최대 지지선으로 좀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시고요. 뭐 개인적으로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갭 메우는 조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1선이 아직까지 23만원대 있기 때문에 이 격은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적어도 한 25만원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이 있을 때는 한번 뭐 기회를 노려봐도 되겠지만, 뭐 제가 지금 당장 언제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정이 온다라면은 그때 수급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26만원이 깨지면은 약간 좀 조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도 최근엔 다시 이제 기관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기금이 팔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보시면서 요런 수급이 다시 바뀌는지 여부 좀 사다가 지금 이제 파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시 바뀌는지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비엠이 급등할 때 사기 시작해서 이제 많이 급등하고 나니까 이제 차익 실현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단순 봐드린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26만원 정도 최대 지지선으로 활용하시고 깨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5만원 전후에서 지지력을 조금 확인해 보시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특징주랑 시장 대응 전략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코스닥이 죄송해요. 네, 코스닥이 조금 낮죠? 지금 21선 타고서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선 우상향대. 다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평선들이 뭐 21선과 61선과 121선과 200일선에 이 이격이 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격이 벌어질 때는 항상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 이격을 벌어지면 이 이격을 항상 줄이려고 하는 습성들이 항상 나타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지지선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대 지지선을 1000으로 놓는 거는 당연히 맞겠고요. 중간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선을 받는다면 직전 고점 돌파대 한 1030선 정도, 네, 1030선 정도를 코스닥의 지지선으로 놓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코스피로 따진다라면 약간 불안불안하죠. 지금 고점에서 지금 꺾이면서 고점이 계속 막히고 있는 모습.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큰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점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안 움직이는데 지수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해당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여부를 앞으로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또 음봉까지 나오고 60일선까지 깨진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거래소가 조금 시급하죠. 거래소는 지금 한 3200선 계속 잘 지지해 주는지 여부가 향후에도 최대 관건이다. 요 가격대는 꼭 지지해 주어야 되는 기술적인 지지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200선을 지지선으로 놓고 대응을 하시고요. 저항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3280선 정도 최대 저항대 놓고 보시고요. 중간에 지금 21선도 살짝 꺾이려고 하죠. 요거 살짝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꺾이려고 하지가 아니라 확대 놓고 보면 꺾여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이 21선 저항 되겠습니다. 21선 지금 32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270 정도를 반등 포인트에서 최대 저항대다 놓고 거래소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수 관련주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염두에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0일선 깨지고 21선 꺾여서 약간 거래소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의 기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일단 여기까지는 좀 녹화를 하겠고요. 다음에 제가 또 바로 또 녹화할 건데요. 바로 종목 상담 녹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